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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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티리얼리스트라는 해외 영화를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, 머티리얼리스트는 내용을 설명해 보자면 이 주인공은 뉴욕의 결혼 중개사로 일하는 사람인데, 이 사람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조건이 완벽하고 부유한 남자인 해리와 과거 사랑했던 가난한 전 남자친구 존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내용이고,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과 경제력, 감정 등 여러 가치 사이에서 내가 원하는 삶이 뭔가 이런 걸 좀 탐구해보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다들 뭐 어떻게 봤나요? 일단 나는 내가 이거를 보자고 한 사람으로서 약간 좀 가슴이 차가워지는 영화였다. 뭔가 나는 그 감독이 전작 패스트 라이브즈를 되게 기대하고 재밌게 본 사람으로서 이 작품도 예고편만 봤는데 되게 흥미진진해서 봤는데 뭔가 예고편 내용에서 좀 더 나아가지 못한 느낌? 나도 패스트라이브즈를 되게 재밌게 봤었어서 미아가 이 영화를 추천했을 때 셀리송 감독 영화구나 하고 처음 영화 장면이 등장할 때부터 뭔가 요즘은 좀 이런 되게 근본적인 걸 좀 잘 안 다룬다고 생각하거든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사건 위주로 영화를 많이 다루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좀 재밌게 보는 경우가 많잖아. 근데 이런 사랑이라는 근본적인 감정을 되게 어떻게 다룰까 하면서 처음에는 되게 기대하면서 봤다가 점점 이렇게 된 느낌? 맞아. 고래가 내가 느낀 감정을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?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설명해줬던 것 같고, 그래서 뭔가 사랑이란 무엇일까를 이렇게 묻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, 되게 자극적으로 시작해서 재밌을 줄 알았는데 좀 평범한 영화였던 것처럼 느껴졌어. 자, 그렇다면 이 영화의 재밌었던 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? 나부터 얘기하자면 일단은 나 초반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거든. 결혼 중개사 중매쟁이를 직업으로 가진 주인공이 나와서 되게 막 넌 연봉이 얼마고 못생겼고 대머리가 아니고 머리숱이 많고 이런 얘기를 그냥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하면서 가치를 매겨버리는 그런 것들이 되게 자극적이었고 현실적이어서 좀 신선하고 몰입이 처음에 되게 재밌었는데, 또 뭔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되게 명확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소품들도 많이 필요할 건데, 뭐 예를 들면 집이나 뭐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그런 여러 요소들은 좀 신경 쓴 것처럼 보였다. 예를 들면 그 주원이 살고 있는 허름하고 그 여러 룸메이트가 섞여 사는 그런 아파트먼트, 그런 공간도 되게 친숙했었던 것 같고. 나도 약간 닐 말에 공감을 하는 게 좀 초반에 그 루시 결혼 중개사 루시가 상담하는 그런 남자들, 여자들, 뭐 나는 뭐 꼭 어려야 된다, 아니면 나는 뭐 얼마 이상 벌어야 된다, 상대방이 뭐 이런 말을 되게 적나라하게 하잖아. 네, 그리고 루시도 자기가 무슨 심리 상담사 같다고, 다른 사람한테 못하는 얘기들을 다 자기한테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다들 속으로 이렇게 우리 현대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결혼 조건들, 뭔가 다들 사랑해서 결혼했지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, 사랑 안에 그런 조건들도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런 것들을 좀 완전 적나라하고 유쾌하게 표현했던 게 난 좋았던 것 같아. 그래가지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 루시랑 해리랑 존의 그런 삼각관계는 약간 뭔가 이론적이라고 생각했거든. 돈이냐 아니면 뭐 사랑이냐 이런 거에 좀 이론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, 루시가 상담하는 그런 뭐 결정사에 가입한 사람들은 완전 현실의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. 그래서 그 초반에 루시가 뭐 9번째 결혼인가를 성사시켜가지고 이제 축하해주러 갔는데, 알고 보니까 그 신부가 될 사람이 막 갑자기 매네라가 와가지고 울고 있었잖아. 그래가지고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중간중간 나와서 나는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. 맞아. 그게 몰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게, 그게 사람들이 뭐 영화에서 하는 말이긴 한데, 이게 나의 조건과 비교하게 되면서 가슴에 콕콕 박히는 게, 여자들은 모르겠, 남자인 나로서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 게, 뭐 180 이상만을 원한다거나
뭐 얼마 이상을 딱 그렇게. 그러니까 뉴욕이니까 평균 그 시세가 한국보다는 훨씬 위라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이상 벌어야 된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콕콕 내 세상과 비교하게 되면서 몰입이 초반에 될 수밖에 없어. 그치. 180에 돈 잘 버시잖아요. 전혀 아니고. 유니콘이시잖아요. 아무튼 이제 내가 얘기하자면 이 감독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뭐 샷이나 아니면 미장센이 되게 아까 뭐 닐도 말했지만 뭐 존의 아파트먼트라든지 그런 소품이나 이런 게 되게 항상 영상을 보는 맛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결혼하는 사람 혹은 이제 뭐 주인공인 루시가 그 해리한테 얘기했던 말이긴 한데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한다라는 대사를 하잖아. 뭐 루시가 샬롯이랑 얘기할 때도 그 샬롯한테 왜 결혼하냐라고 했을 때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한 다음에 결국에는 자기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해준다는 거네요 라는 대사가 그러니까 뭔가 그 대사가 이 영화를 되게 관통한다고 생각해서 대사를 좀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. 이 결혼을 어쨌든 결혼 자체가 좀 결국 사랑도 그러니까 사랑이 뭐라 해야 되지? 좀 어렵지만 사랑이 중요하냐 혹은 뭐 이것저것 조건이 중요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매기는 것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근데 나도 생각했던 게 사랑도 하지만 이 사람이 나랑 뭐 사귀면서 나랑 결혼을 해서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남자랑 이런 여자랑 사네 이런 거로부터 나의 가치가 높아지는 걸 더 원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의미 되게 닐이 잘 정리해줬는데 그런 의미에서 되게 대사를 잘 썼다고 생각했고 또 약간 전작인 패스트 라이브즈는 되게 자기들이 그 살아온 시간이 있어서 결국 이제 우리는 다른 길을 가지만 언젠가 이제 인연이 닿으면 그때는 가치 있는 연인으로 보자 라는 뭔가 이제 자기의 길을 가는 이야기였다면 지금 이번 머티리얼리스트는 뭔가 그 루시와 존도 헤어지고 나서 각자의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엔 이제 그 전에 지냈던 시간이 너무 좋아서 다시 이어지게 된 연인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게 뭔가 대비되는 느낌이라서 전작이랑 비교했을 땐 그런 점이 좀 좋았어. 이 감독의 전작인 패스트 라이브즈와 비교를 해서도 얘기를 잘 해준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다려왔던 시간인데 왜 이 영화에 뭔가 좋지 못한 점, 아쉬운 점은 뭐가 있는지 내가 보자고 했으니까 일단 내가 먼저 말하자면 약간 일단 루시, 해리, 존의 세 관계가 그냥 너무 단편적이었어. 그냥 뭔가 소설이나 그런 좀 짧은 글 같은 데에서 볼 수 있는 그냥 화제인 것 같아. 근데 그래서 그 화제에 대한 조금 더 나는 현실적이고 추잡하고 막 루시가 더 자괴감에 빠져서 뭐 제목이 머터리얼리스트처럼 물질이 너무 좋은데 막 가슴은 막 사랑을 택한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조금 더 추잡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현실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정말 교과서 같이 단편적인 전개가 조금 아쉽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보면서 난 챌린저스가 생각났거든? 왜냐면 이제 남자 2명에 여자 1명인데 뭔가 여자 1명도 이렇게 좀 갈팡질팡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. 맞아. 근데 나는 그 3명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추잡하고 그래서 더 재밌었다고 생각을 했고 이거는 그냥 교과서적인 이야기다? 그냥 당연히 결혼은 사랑으로 해야지 이렇게. 근데 솔직히 여기서 말한 결혼은 솔직히 조건도 있고 그럼 루시가 그동안 조건으로 성사시켰던 사람들은 뭐 행복하지 않은 건가? 뭐 이렇게 생각도 들고 갑자기 뭐 짜잔 결혼은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난 좀 마지막에 좀 이해가 안 된다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초반에 장점으로 말했던 그런 현실적이고 우리가 숨겨왔던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낱낱이 말해놓고서 마지막에 그렇게 하는 게 설득력이 조금 부족해서 아쉬웠다. 그리고
또 하나 말하자면 패스트 라이브즈랑도 좀 비교를 하자면 이게 사실 셀린송 감독 영화를 나는 되게 좋아하고 대사로 이렇게 전개시키는 걸 나는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패스트 라이브즈는 좀 그 대상이 약간 한정적인 것 같았어. 약간 디아스포라 미국계 한국인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 가지고 그 범위가 좁아서 이게 좀 이해가 됐다면 이 지금 머터리얼리스트는 좀 넓은 것 같아. 현대 사회인이라는 범위로 그걸 넓혀서 이게 그 셀린송 감독이 좀 잘하는 좀 특정한 분위기를 만드는 아련한 분위기를 만들고 대사로 약간 이런 걸 전개시키는 게 난 대상성이 없다고 생각했거든. 너무 광범위한 현대인을 저격하는 그런 전개라서 이래서 내가 감독이 같아도 매력을 좀 덜 느꼈나 싶기도 했어. 나 이제 영화 후반부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뭐 이터널 선샤인이나 타이타닉이나 뭐 그런 로맨스들의 초명작 같은 게 있잖아. 아니면 그냥 뭐 명작인지 아닌지는 애매하지만 요즘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 같은 뭐 노트북이나 뭐 비포 선라이즈 뭐 시리즈 이런 거나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비밀이나 그런 영화들이랑 비교했을 때 왜 난 이 영화는 별로라고 생각하지를 기준으로 계속 생각을 했단 말이야. 아쉬운 점들을. 근데 영화 뭐 이론적으로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강렬한 순간 같은 게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냥 잊을 수 없을 만한 그런 뇌리에 탁 박히는 그런, 그러니까 꼭 영화가 이렇게 잘 만든 영화가 아니더라도 사랑을 다루는 영화라면은 그런 명장면들 하나에 사람들의 감정이 막 폭발하고 동요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없고 되게 중반 이후부터 되게 힘 빠지면서 쭉 늘어지는 것 같았거든. 그 이유도 아까 미아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감정을 그러니까 인물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설명을 이렇게 잘 해주니까 납득은 하겠는데 그게 너무 벅차거나 너무 몰입해가지고 눈물이 나거나 그런 순간이 없었던 것 같아. 그냥 이런 이유 때문에 해리랑 빠이빠이 할게요. 이런 이유 때문에 존이랑 만날게요. 이런 식으로 서사가 전개가 되는 것 같았고 그래서 그러면 나도 그냥 그래 알겠어 그냥 이렇게 느껴지지 그 감정이 뭔가 나한테 압도적으로 팍 다가오고 그리고 딱히 사실 그 뭔가 결정적 계기 같은 것도 그런 플롯의 변곡점들의 그런 것들도 부족한 것 같고 특히 그 마지막에 존을 선택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인 것처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중계를 했던 어떤 커플의 여성분이 이제 데이트 폭력 같은 걸 당해가지고 그 남자가 막 집 앞에 찾아오고 급박한 순간이 펼쳐지는데 그 장면이 어떻게 이렇게 그 선택까지 잘 이어지는 거지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설득력이 막 있진 않았던 것 같아. 그래서 로맨스 명작이 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. 나도 비슷하긴 한데 뭐 일단 처음에 이제 어쨌든 루시가 결혼 중개사고 그 모든 그 의뢰인들이 되게 결혼의 민낯,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무조건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그 결혼의 민낯, 정말 치부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그 대사에서도 나오지만 나중에는 자기들이 지우고 싶어하는 그런 속물적인 부분까지 앞에서 다 보여주고 나서 결국에 이제 그 결혼의 민낯을 보는 최전방에 있던 루시가 선택한 거는 약간 낭만이라는 거에서 좀 괴리감이 크게 오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 마지막에 이제 존이 되게 경제적으로 안 좋은 선택 하나 할래? 하면서 이제 꽃반지를 끼워주면서 프로포즈를 하잖아. 근데 루시가 거기에 she said yes를 하잖아? 근데 나는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이 사랑의 끝이 꼭 결혼이었어야 됐을까? 라는 생각을 했어. 그러니까 그 점에서 되게 나만의 별점이 깎였던 게 차라리 그냥 존과 루시가 사랑하는 사이로 끝났으면 이후에 이제 그들의 가치에 의해서 뭐 결혼을 하게 되든 안 하게 되든 헤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계속 만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관객들에게 맡기는 거겠지만 결혼을 한다로 끝냈잖아. 결론을 내고. 근데 좀 거의 초반에는 약간 냉소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좀 현실적인 루시가 갑자기 마지막에 그렇게 비현실적인, 그러니까 말이 좀 어감이 그렇긴 하지만 좀 비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게 내 입장에서는 되게 이해가 안 됐고 그러니까 굳이 결혼이 결말이었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.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기 전에 각자 자기가 주인공이었다면 해리랑 존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았는지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.
것 같은데. 나는 중간에 존이 약간 루시가 그때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고 나서 존이 바로 눈치채는 장면에서 존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를 좀 중시해주고 나의 변화를 이렇게 알아채주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꽃반지를 끼워주는 걸 보고 이게 진짜 어쩔 수가 없나? 사람들은 물질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나? 이 생각이 들었어 약간. 그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영화의 완성이다. 근데 그런 건 어때? 막 완벽한 유니콘 같은 이성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게 돈과 성형수술로 만들어진 거다. 이걸 알아챘을 때도 감정이 유지될 수 있는지. 약간 얘도 사람이구나 해서 루시도 그때 좀 나와 같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느낀 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. 막 엄청나게 반감이 들기보다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얘도 뭐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같고. 나는 그게 너무 웃겼었던 게 그 해리가 자기 키 수술을 고백하면서 원래는 이 정도 키였다라고 쭉 낮추는데 이 너무 많이 내려가가지고 이렇게까지 내려간다고? 그래가지고 수술 되게 잘 됐다 이런 생각이. 느낌이 다르긴 하더라. 맞아. 그래서 미아는 해리랑 존 중엔 누구야? 해리? 네. 나는 미아랑 이렇게 다르지만 비슷한 게 나는 중간에 어떤 부분에서 존 같은 남자랑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그 루시가 그 소피에 대한 일을 겪고 나서 그 힘든 일?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가서 이거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데 너한테는 말해도 돼? 라는 걸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해리였잖아. 근데 해리한테는 말을 못하고 존한테 말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, 그러니까 나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, 그래서 이제 존 같은 남자와 결혼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이제 마지막에 꽃반지를 보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해리도 되게 막 좋은 레스토랑 많이 데려가지고 느낌을 되게 맞춰주려고 하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그냥 해리 같은 남자한테 내가 말하면 되는 거잖아.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해리를 선택할 것 같다. 마지막이 쉽지 않네. 그리고 이 영화가 그 존과 루시의 뭔가 낭만 있는 어렸을 때 사랑을 좀 더 잘 그려냈으면은 모르겠는데 그냥 돈 때문에 헤어졌다 요 정도로 표현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 누구한테도 할 수 없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드는 사람? 뭐 그런 걸로 다시 이제 존을 선택하게 됐다 이렇게 된 게 뭐 되게 미묘한 순간을 잘 캐치했다고도 할 수 있긴 하지만 좀 더 그 예전 기억을 예쁘게 그려내줬으면 질척이고 좀 더 끈적하게 그려냈으면은 좋았을 것 같다. 자, 우리의 선택은 해리로. 해리군. 해리가 또 잘생겼어요. 자,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추천한다. 나는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요즘 영화들이 사건 위주로 영화를 풀어나가는데 이렇게 뭔가 근본적인 감정을 주제로 다루는 영화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요즘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보고 싶은 사람들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잔잔한 영화를 잘 보시면 봐도 괜찮을 것 같다. 나는 솔직히 우리가 뭐 아직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상황에서 보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진짜 이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훨씬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. 정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, 진지하게 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좀 이론적인 얘기들 그리고 현실적인 얘기들까지 더해서 이런 고민들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영화가 되게 대사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잔잔하기 때문에 그런 좀 독립영화들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번 봐도 잘 볼 것 같아. 나도 마찬가지로 사랑 그 자체에 대해서 아니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은 사람은 뭐 단순한 뭔가 가벼운 연애를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천을 해보고 싶고,
또 MBTI 중에 S인 사람이 보면은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다른 로맨스 진짜? 영화들과는 다르게 은유가 없어. 아 맞아. 소재나 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게 이거는 그냥 좀 현실 그대로이기 때문에 잘 만든 명확하네요. 어떤 그런 현실 드라마를 보고 싶다면 추천을 한다. 참신하네. 네. 자,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컨텐츠 다음 영화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